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43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근거리 통신 쪽을 하게 될 텐데요. 근거리 통신과 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근거리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 가까운 데서 통신을 하는 걸 근거리 통신이라고 하겠죠. 예, 말 그대로. 그래서 근거리 통신에서 보면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NFC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FC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서 커피숍 같은 데서 결제를 할 때, 그죠? 계산을 할 때 스마트폰을 그 결제기에 딱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는 거. 그게 어떻게 결제가 되는 거냐? 가까이 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NFC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NFC라고 하는 게 접촉식, 그러니까 가까이 딱 대서 거의 붙이다시피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FID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RFID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접촉식으로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지하철 카드처럼 NFC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안드로이드 폰은 NFC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든 윈도우 폰이든 이렇게 NFC가 적용이 되면 웬만한 결제 자체가 평준화되는 거죠. 그래서 NFC를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NFC가 단순히 결제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차량용, 그래서 차에 딱 탔을 때 이 스마트폰이 차량용 내비게이션 기능을 바뀐다라고 하게 만들려면 이 스마트폰을 차에 있는 태그, NFC 태그에 딱 갖다 대면 그때부터 바로 모드가 바뀌거나, 이런 형태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스마트폰의 상태를 바꾸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고 스마트폰 어디 대기만 하면 작동을 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도 NFC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기준을 한 5cm 정도로 잡는다. 이 5cm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형태로 가까운 데에 대고, 자, 스마트폰을 가깝게 대고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NFC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멀어지면 RFID가 됐건 여기 있는 것처럼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멀어지면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있게 되고, 아예 더 멀어지면 뭐예요? 3G나 LTE처럼 광대역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광대역? 예, 광대역이 좀 애매한 단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처리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근거리 통신에서 NFC라고 하는 걸 볼 텐데요. NFC라고 하는 거는 태그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그가 없으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샘플 프로젝트가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의 샘플 프로젝트가 전부 다 NFC 태그가 있어야 돼요. 근데 NFC 태그가 없이도 일단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샘플 프로젝트에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NFC 태그가 있으면 훨씬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태그에는 뭐가 들어가냐? 일정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포맷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무작정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NFC라고 하는 거가 어떤 특정한 포맷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태그 말고 하나의 스마트폰이 NFC 태그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에 갖다 댔을 때 태그를 읽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P2P 모드라고 합니다. P2P 모드. 그러니까 태그가 없이 한쪽의 스마트폰이 태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자, 접촉을 하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대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어요?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명함을 주고받을 때, 그렇게 할 때 스마트폰 갖다 대기만 하면 명함이 싹 넘어가더라 라고 하는, 자,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는 이따가 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 뭐예요? 페어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블루투스는 다른 블루투스 단말을 찾아서 연결하는 과정, 그 처음 과정을 이제 페어링이라고 하고요. 그 페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일단 NF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말에 보면 설정에서 NFC를 켜거나 끄거나,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P2P 모드. 자, 스마트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스마트폰이 잘못 갖다 딱 대도 얘가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설정해서 켜고
켜거나 끌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드로이드 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NFC를 이용해서 그리고 P2P 모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좀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카메라에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을 좀 더 간단한 코드로 만들어 놓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안드로이드 빔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설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샘플 프로젝트를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직접 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 샘플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NFC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FC라고 하는 걸 쓰겠다라고 하는 권한을 등록해야 됩니다. Use Permission이라고 해서 NFC라고 하는 권한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Use Feature라고 해서 하드웨어 NFC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NFC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드웨어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FC라고 하는 걸 쓰려고 하면 권한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NFC라고 하는 거는 자, 태그를 갖다 대기만 하면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블루투스처럼 뭔가 다른 단말하고 페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 다른 단말하고 연결할 거야 라고 단말을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태그가 딱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근데 자동으로 인식되는 그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고 저렇게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태그를 딱 갖다 댔을 때 여러 가지 인식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앱을 만들어서 앱의 화면, 즉 액티비티를 띄워놓게 되면 그 액티비티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액티비티가 전혀 떠있지 않은 상황에서 받게 되면 액션 NDF 디스커버드라고 하는 메시지가 브로드캐스팅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면을 띄워놓지 않고도.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스커버드라고 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테크 디스커버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서 이걸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태그 디스커버드 이렇게. 자, 지금 잘 보시면 디스커버드라고 하는 건 똑같죠. 근데 NDF냐 테크냐 태그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 순서대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을 할 때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자, 수신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텐트 필터가 여기 있는 것처럼 NDF 디스커버드, 태그 디스커버드, 태그 디스커버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NFC 태그에는 특정한 포맷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포맷을 보면 NDF 메시지라고 하는 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NDF 레코드라고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헬로우라고 하면 이 헬로우라고 하는 거는 글자만 딱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NDF 레코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NFC 태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포맷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해주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그거를 라이브러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샘플 프로젝트 중에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된 게 자, 샘플 NFC 태그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NFC 태그가 없어도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화면을 보면 화면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태그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자, 글자에다가 여러분 헬로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헬로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헬로 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냐 URI냐 URI는 보통 뭐 웹사이트 정보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일단 선택을 하고 태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아까 우리가 NFC의 포맷이죠, 그죠? NDF 메시지, NDF 레코드라고 하는 그 포맷에 맞춰서 쓴 거를 자, 바이너리로
바이너리로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NFC 태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읽어오니까 이렇게 헬로라고 찍힌 겁니다. 이게 내부에서 자 NFC 데이터로 바꾼 거, 다시 NFC 데이터에서 텍스트로 바꾼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URI 한번 해볼까요? 자, URI라고 하는 거 이렇게 누르고, 자, 여기다가 http 뭐 이렇게 입력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m.naver.com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여기다가 태그 만들기 버튼을 한번 딱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URI라고 해서 URI라고 하는 특정 포맷으로 해서 자, 텍스트와 URI가 포맷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NFC 결국엔 NFC 태그라고 하는 게 지금 없지만 태그라고 하는 그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NFC 태그 메이커라고 하는 이 샘플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의 포맷 같은 거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그에다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NFC 태그가 태그 데이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